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던 오늘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지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은 견고한 가운데 상대적 위험 자산인 알트코인 위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세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흔들렸던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죠. 신용등급사 피치의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원래 이런 일이 터지면 경험 없는 투자자들은 일단 팔고 보자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투자자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은 단지 그런 류의 일종의 발작 증세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 만에 끝이 날지 아니면은 며칠을 더 갈지는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닌 단기적 이슈이며 오히려 좋은 자산을 할인 가격에 줍줍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권은 지난 2011년 때와는 다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피치는 S&P, 무디즈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작습니다.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무디스와 S&P 양대 평가사의 점유율이 80% 이상이고, 피치는 15% 정도로 나머지 두 개의 신용평가사와 비교해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한 지난 2011년 신용등급 강등은 최초의 강등이었지만 현재는 이미 피치보다 영향력이 더 큰 S&P 글로벌이 같은 등급을 주고 있죠. 당시 사람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S&P가 주었던 신용등급과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놀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미 최고 수준으로 오른 데다가 향후 금리 인상이 중단될 예정이라 미국채 금리가 더 오를 곳이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그 순간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낮아진 신용등급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향후 미국채의 수익률은 금리 인상의 중단과 함께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당시와 지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2011년 때는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던 때였고, 유로존의 부채 문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까지 있던 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놔둬도 위태위태하던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죠. 오히려 경기가 너무 강해서 금리를 한도치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민간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훨씬 높은 고용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굳건한 경제 기반은 2011년과 달리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 정도는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언제나 그랬듯 일시적인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런 노이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산의 본질적 장기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도하게 매도되는 좋은 자산이 있으며 오히려 할인 찬스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 AI 붐을 타고 크게 상승했던 빅테크 주식들은 언제든 강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빠졌다고 성급히 들어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기간을 좀 잡고 전환의 규칙을 이용하여 천천히 진입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약세 기간인 9월까지 정도로 나눠서 진입한다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월 말까지 대략 40거래일 정도가 있을 테니 2천만 원을 살 거라면 매일 50만 원 정도씩 나눠서 사는 것이죠. 그럼 이 기간에는 사실 가격이 더 떨어져 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더 싸게 매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 자산들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때는 당연히 안전자산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는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채권 수익률 때도 말씀드렸듯 일시적 현상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 신용등급 강등은 달러에 대하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금은 최고의 안전자산 중 하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은 바로 달러 가치의 바로미터입니다. 저울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오르면 그 달러를 주고 사야 하는 금의 가격은 내리죠. 그래서 최고의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했고 그보다 더 위험 자산인 은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격 역시 금과 은과 마찬가지로 달러의 바로미터이면서 동시에 훨씬 더 위험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알트코인들과는 다르게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신용등급 강등 소식과 함께 급등했던 부분은 모두 상쇄가 되었지만 어쨌든 전일 대비해선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점점 위험자산 포지션에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기 전 중간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나스닥보다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 관계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가격이 서로 관계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완전히 포지셔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 거의 90% 정도 포지셔닝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류화가 되고 나면 이제 반감기에 따른 폭발적인 상승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감기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반감기로 인한 기회는 이제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금리 인하, 현물 ETF 승인이 겹쳐지는 이번 기회가 아마 최고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타이밍에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게리 겐슬러 의장의 SEC 내 입지 악화, 코인베이스에 대한 알트코인 상장 폐지 요청과 기관들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으로 승인해주기 위한 떠보기 등이 있었다는 예시를 들면서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을 50%에서 65%로 올렸습니다. 그 전에는 반반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3분의 2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선물 ETF가 근시일 내에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를 비롯한 6개의 자산 운용사가 동시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했는데 3개월 전에 이더리움 선물 ETF를 거절했던 SEC에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차 검토 시한은 10월 중순 정도인데요. 이건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최대 240일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내년 4월, 딱 비트코인 반감기 때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선물 ETF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승인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최근 증권성 시비 때도 이더리움은 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물 ETF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선물 ETF는 비트코인 때도 그랬지만 꼭 호재만은 아닙니다. 강한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위아래로 잡고 흔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알트코인 불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로 시장이 한바탕 뒤집어졌었는데요. 이 여파가 얼마나 갈지 관심이 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혼잡한 시점에 내일은 미국 주식 1위 기업 애플과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기업의 실적이 최근 약해져 있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두 기업에 대한 분석은 내일 영상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